올해 70세 박정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쉽니다. 40년 동안 다녔던 회사에서 정년 퇴직한 지 5년. 그동안 정수는 자신의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가족들은 그의 조언을 점점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큰아들 우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매주 하는 안부 전화지만 의무적으로 들립니다. 그냥 지내지 뭐. 너희는 잘 지내고? 네, 바쁘긴 하지만 잘 지내요. 아, 민준이 대학 합격했어요. 응, 다행이다. 그런데 요즘 애들은 대학만 가면 다 되는 줄 알아서. 아버지,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걱정 마세요. 전화가 끝나고 정수는 또 한숨을 쉽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말.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노년기를 통합대 절망의 시기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시기이지만 동시에 무력감과 절망을 느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고 했죠. 정수에게는 지금이 바로 그 갈림길입니다. 평생 쌓아온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포기인지 아니면 진정한 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철학자 라오자는 말했습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내려놓아야 올라간다. 하지만 평생 무언가를 쌓고 이루며 살아온 사람에게 내려놓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포기하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노인의 깨달음에 관한 것입니다. 집착에서 자유로 가는 여정, 통제에서 수용으로의 전환,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 노년의 가장 큰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수는 오랜 친구 영우와 커피를 마십니다.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정수야, 요즘 뭐 하며 지내? 그냥 집에서 주로 있지. 나도 그래 답답하더라고. 영호의 말에 정수도 공감합니다. 회사 다닐 때는 그렇게 바빴는데 이제는 시간이 남아돌아. 맞아. 그런데 가끔 후배들한테 전화해서 회사 얘기 들어보면 다 바뀌었더라고. 정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지난주에 옛날 부하 직원이었던 김 과장한테 전화했거든. 요즘 회사 돌아가는 얘기 좀 들어보려고. 뭐라는데? 뭔가 귀찮아하는 것 같더라고. 바쁘다. 나중에 연락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경험은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중요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옛날 상사일 뿐이죠. 영호야,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뭐가? 아무도 우리 의견을 안 물어보잖아. 예전에는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영호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나도 그래 집에서도 마찬가지야. 애들이 뭔가 결정할 때 내 의견은 안 묻더라고.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서재에 앉아 옛날 사진들을 꺼내봅니다. 회사 창립 기념일 사진, 승진 축하 모임, 부하 직원들과의 회식. 그때는 정말 바빴습니다. 새벽까지 야근하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필요로 했고 중요한 결정도 내리는 위치였습니다. 여보 뭐해? 아내 순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냥 옛날 사진 좀 보고 있어. 또? 자꾸 과거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을 즐기면 안 돼? 순이의 말이 따가우면서도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을 즐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즐길 게 뭐가 있어? 할 일도 없고.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안 하려는 거지. 동네에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순이는 실버대학, 자원봉사, 등산 동호회 등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정수에게는 모두 시간 때우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건 진짜 할 일이 아니잖아. 그럼 뭐가 진짜 할 일이야? 정수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겠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손자 민준이가 왔습니다. 대학 입학 준비 때문에
할아버지와 상의하고 싶다고. 할아버지 대학교에서 뭘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정수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자신의 조언을 구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경영하기 좋지. 할아버지도 경영 전공이었고 사회에 나와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 그런데 저는 컴퓨터 쪽에 관심이 있어요. 컴퓨터? 그건 너무 좁은 분야야. 경영학처럼 폭넓게 배우는 게. 민준이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할아버지 말씀도 맞지만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것보다는 도움이 되는 걸 해야지. 이때 큰아들 우진이가 끼어듭니다. 아버지, 요즘은 시대가 다르잖아요. 민준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해야죠. 내가 40년 직장 생활 해본 경험으로 그 경험이 지금도 통할까요? 우진이의 말에 정수는 상처를 받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낡은 것으로 취급받는 기분입니다. 그럼 내가 뭘 알겠어? 분위기가 어색해집니다. 민준이는 조용히 자리를 뜹니다. 이날 밤 정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 역할이 정말 끝난 건가? 이제 아무도 내가 필요하지 않는 건가? 심리학자들은 이를 역할 상실의 위기라고 부릅니다. 평생 해온 역할을 잃었을 때 느끼는 정체성의 혼란. 감정의 온도계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자존감과 정체성에 균열이 생깁니다. 추석을 맞아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정수는 이런 때를 좋아합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이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모두 모였으니까 중요한 얘기 좀 하자. 정수는 가족회의를 제안합니다. 우진이는 이제 40대인데 아직도 전세야. 언제까지 그럴 거야? 아버지, 집값이 너무 비싸서. 내가 조금 보태줄 테니까 집 좀 알아봐라. 우진이는 난색을 표합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다가 언제까지 전세로 살 거야? 내가 도와주겠다는데. 이때 둘째 우미가 끼어듭니다. 아버지, 오빠도 다 컸는데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이 아니라 걱정이지.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냐?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정수의 걱정이 부담스럽다는 표정입니다. 그리고 민준이는 대학교 전공 정했어? 할아버지, 저는 컴퓨터 공학과로 정했어요. 아직도 그 생각이야? 할아버지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니? 민준이는 고개를 숙입니다. 어른들 사이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입니다. 우진이가 아들을 감싸며 말합니다. 아버지, 민준이가 좋아하는 걸 하게 해주세요. 좋아한다고 다 되는 줄 알아? 현실을 생각해야지. 가족들 사이에 긴장감이 흐릅니다. 식사 후 정수는 우진이와 둘이 남았습니다. 우진아, 아버지가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아버지, 저희도 다 큰 어른이잖아요. 어른이라고 해도 아버지보다 경험이 부족하잖아. 경험이 중요하죠.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어요. 또 나왔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말.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정수는 자신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내 말은 다 틀렸다는 거야? 틀렸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우리를 믿어주세요. 믿어달라는 말. 하지만 정수에게는 손을 떼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정수와 순이는 설거지를 합니다. 여보, 오늘 좀 심했어. 뭐가 심해? 애들한테 너무 이것저것 간섭했잖아. 간섭이 아니라 조언이라고. 조언도 상대방이 원할 때 해야지. 순이의 말이 날카롭습니다. 그럼 나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가장으로서 아무 역할도 하지 말고. 역할을 하되 방식을 바꿔보면 어때? 어떻게? 기다려주는 것도 역할이야. 정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역할일까? 다음 날 우진이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방식대로 해보게 해주세요. 잘 안 되면 그때 도움 요청하겠습니다. 이 문자를 읽으며 정수는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아들이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말은
지금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할 때 고통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수는 지금 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녀들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현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마음. 정수는 혼자 동네를 걷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비슷한 또래의 할아버지들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지내지요. 할 일이 별로 없어서. 저도 그래요. 자식들은 다 컸다고 간섭하지 말라고 하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두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바빴는데 말이야. 맞아요. 이제는 우리가 필요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정수는 깨닫습니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곳이 없을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필요해지려고 하는 걸까? 감정의 온도계가 더욱 떨어집니다. 소외감과 무력감이 깊어집니다. 정수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더욱 신경 쓰게 됩니다. 대기실에서 3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과 그의 어머니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저는 괜찮다고 했잖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혈압약도 안 먹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을 느낍니다. 며칠 전 자신과 아들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남성은 짜증스러운 표정이고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입니다. 사랑에서 나온 걱정이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부담입니다. 박정수 씨 들어오세요. 검진을 받으며 의사와 대화합니다. 건강하시네요.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자식들이 건강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합니다. 아드님들이 몇 살이신가요? 큰아들이 42, 둘째 딸이 38이에요. 그럼 다 성인이시네요. 성인은 자기 건강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부모로서 물론 걱정되시겠지만 그분들도 판단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의사의 말이 정수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럼 부모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요.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준비를 하고 계시면 돼요. 먼저 나서지 마시고. 필요할 때라는 말. 그리고 먼저 나서지 말라는 조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수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나서고 있었나? 며칠 전 가족 모임을 떠올려 봅니다. 우진이가 집 문제로 고민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언제까지 전세로 살 거야? 라고 물었던 것이죠. 민준이도 조언을 구한 게 아니라 자신이 먼저 경영하기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최근 몇 년 동안 가족들이 자신에게 조언을 구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모두 자신이 먼저 나서서 한 말들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어. 무슨 일이야? 정수는 대기실에서 본 모자의 이야기와 의사의 조언을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내가 그런 것 같아. 뭐가? 애들이 도움 요청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나서는 것 같아. 순이는 놀랍니다. 남편이 스스로 깨달은 것이 의외인 것입니다. 맞아. 그래서 애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기다려봐. 기다린다는 게 뭐야? 애들이 먼저 말할 때까지. 이 개념이 정수에게는 어렵습니다. 평생 먼저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지. 다른 방식? 말로 간섭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순이가 예를 들어줍니다. 우진이 집에 반찬 가져다 주기, 민준이 대학 등록금 도와주기 말은 안 하고.
이때 정수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아,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 방식을 강요하고 있었구나. 이 깨달음이 첫 번째 반전입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도 그랬을 것 같은데.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잖아. 정수는 결심합니다. 앞으로는 먼저 나서지 않겠다고. 가족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지만 이 결심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일기를 씁니다. 오랜만에 하는 일입니다. 오늘 깨달았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강요하고 있었다는 것을. 앞으로는 기다려보자. 애들이 필요로 할 때까지. 짧은 글이지만 정수에게는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감정의 온도계가 조금씩 상승합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수는 새로운 원칙을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나서지 않기. 우진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응, 잘 지내니? 네, 그런데 회사 일이 좀 힘들어서. 평소였다면 정수는 즉시 뭔 일이야? 내가 조언해 줄까? 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았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좀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정수는 입을 다물고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참습니다. 아버지, 거기 계세요? 있어, 힘들겠다. 네, 그럼 이만 끊을게요. 전화가 끝나고 정수는 답답합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것 같아서입니다. 순이에게 털어놓습니다. 여보, 우진이가 회사 일로 힘들다고 하는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 잘했어. 잘한 게 맞나? 아들이 힘들어 하는데? 아들이 조언을 구했어. 아니, 그냥 힘들다고만 했어. 그럼 위로해 준 거잖아. 힘들겠다고 말한 것도 위로야. 이런 방식이 정수에게는 어색합니다.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민준아, 대학교 생활은 어때? 재밌어요. 컴퓨터 수업이 정말 흥미로워요. 평소라면 정수는 그래도 경영학 복수 전공은 생각해봐라라고 했을 것이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재미있으면 다행이야. 민준이는 놀랍니다. 할아버지가 다른 말을 할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왜? 평소와 좀 달라 보여서요. 정수는 당황합니다. 변화가 이렇게 티가 날 줄 몰랐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어. 하지만 민준이는 계속 의아해합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전공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어색합니다. 그날 저녁 둘째 딸 우미의 전화입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이사하려고 하는데요. 그래? 네, 회사 근처로 이사하면 출퇴근이 편할 것 같아서요. 평소라면 정수는 집값, 교통비, 치안 등등 이것저것 물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네. 그게 다예요? 응. 아버지, 보통 이것저것 물어보시잖아요. 우미도 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내가 다 컸으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네, 그럼 이만. 전화를 끊고 우미는 혼잣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왜 저러시지? 몸이 안 좋으신가? 우진이와 우미가 만나 아버지 얘기를 합니다. 오빠, 아버지 요즘 이상하지 않아? 나도 그렇게 느꼈어. 평소에 간섭을 그렇게 하시던 분이. 혹시 우울증 아닐까? 나이 드셨으니까 가능성이 있지. 자녀들은 오히려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침묵이 건강 문제로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우진이가 정수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 요즘 괜찮으세요? 왜? 별일 없는데? 그냥 평소와 달라 보여서요. 뭐가 달라? 예전만큼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정수는 웃음이 나옵니다. 간섭한다고 싫어하더니 안 하니까 걱정하고.
내가 너희한테 간섭한다고 해서 좀 자제하고 있어. 아, 그런 거였어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괜찮아, 너희 말이 맞았어. 하지만 우진이는 뭔가 아쉽습니다. 아버지의 관심과 조언이 때로는 부담스러웠지만 완전히 없어지니 허전합니다. 정수는 가족들이 자신의 변화를 이상하게 생각하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친구 영호와 만나 고민을 털어놉니다. 영호야, 나 요즘 애들한테 간섭 안 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해. 어떻게? 예전에는 간섭한다고 싫어하더니 안 하니까 걱정한다고 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게 문제야, 나도 모르겠어. 영호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나도 그래. 딸한테 간섭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더니 아빠가 나한테 관심 없다고 하더라고. 참 어려워. 맞아, 간섭하면 싫어하고 안 하면 서운해하고. 그날 밤 정수는 순이에게 자신의 혼란을 털어놓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처음이라 서투를 뿐이지. 처음? 응, 간섭하지 않는 것도 기술이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순이는 정수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여보, 간섭하지 않는다고 관심 없는 게 아니야. 그럼 뭐가 달라? 간섭은 내 방식을 강요하는 거고 관심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야. 이 말이 정수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관심을 보여야 해? 물어봐. 뭐가 필요해? 내가 도울 일 있어? 이런 식으로.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비폭력 대화에서 요청과 요구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요청은 거절할 수 있지만 요구는 거절하기 어렵다. 정수는 지금까지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요청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도해 볼게. 천천히 해.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 정수는 깨닫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감정의 온도계가 요동칩니다. 혼란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우진이로부터 급한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저 지금 병원이에요. 뭐? 왜? 무슨 일이야?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응급실에 왔어요. 정수는 가슴이 뜁니다. 손자 민준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야? 의사 선생님이 검사해 보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너무 당황해서. 내가 지금 갈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정수는 이미 옷을 입고 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지금 간다. 이 순간 정수는 간섭하지 않기를 잊습니다. 가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다른 문제입니다. 정수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우진이 부부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준이는 응급처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다고 해? 아직 정확한 진단은 안 나왔는데 심각하지는 않다고 하네요.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아버지, 와주셔서 고마워요. 당연하지. 평소에는 간섭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럴 때 오셔서 든든해요. 이 말에 정수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가족에게는 든든함이었다는 것을. 3시간 후 민준이는 단순 감기로 판명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정수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순이에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병원에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무슨 기분? 내가 정말 필요한 순간이 있구나 싶었어. 순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연하지. 문제는 타이밍이었던 거야. 타이밍? 응, 필요하지 않을 때 나서니까 간섭이었던 거고 정말 필요할 때 나서니까 도움이 되는 거야. 며칠 후 이번에는 우미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버지, 제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뭐? 구조조정이라고 저도 포함됐다고 하네요. 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이 1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해고당한 것입니다.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딸이 먼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토로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갈게.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해결할게요. 해결이 뭐야 혼자 있지 말고. 우미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갑작스러운 실직에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게 보입니다. 정수는 옆에 앉습니다. 평소라면 이력서 준비해라, 다른 회사 알아봐라, 같은 조언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힘들지? 네. 많이 당황스럽겠다. 이 말에 우미의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아버지,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해요?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딸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뭘 도와줄까? 모르겠어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 일단 마음을 정리하자. 정수는 조언하는 대신 함께 있어줍니다. 말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곁에 있음으로써 위로합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약한가요? 약한 게 아니야. 갑작스러운 일이니까 당연히 힘들지.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 생겨도 잘 견뎌내던데. 사람마다 다르지. 너는 너대로 하면 돼. 이런 대화를 나누며 우미는 조금씩 안정을 찾습니다. 아버지, 저 당분간 용돈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얼마나 필요해? 딸이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강요가 아닌 진짜 필요에 의한 요청. 정수는 순이에게 오늘 일을 이야기합니다. 여보, 오늘 느낀 게 있어. 뭘 느꼈는데? 애들이 정말 필요로 할 때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다르구나. 이것이 핵심적인 깨달음입니다. 맞아. 우리는 항상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특정한 순간에만 필요한 거야.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욕구 단계설에서 안전의 욕구를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위기에 처했을 때 보호자를 찾게 된다. 정수는 깨닫습니다. 자신의 역할은 항상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 것이라는 걸. 그런데 여보, 나는 언제까지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 거야? 언제까지라는 게 있나? 부모는 죽을 때까지 부모야. 그럼 나는 언제 쉬어? 이 질문에 순이는 잠시 생각합니다. 여보, 쉰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거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다. 이 개념이 정수에게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미를 도와주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도와줄 때의 뿌듯함, 그리고 진짜 필요로 받을 때의 감사함. 감정의 온도계가 바닥을 치고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절망에서 깨달음으로 정수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동네를 산책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습니다. 이날도 평소처럼 도서관에 갔는데 우연히 철학 서적 코너에서 한 권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노자 도덕경. 정수는 평생 실용 서적만 읽어왔는데 처음으로 철학서에 관심이 갑니다. 책을 펼쳐보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물이 다투지 않는다. 정수는 이 말을 곱씹어 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간다. 억지로 뚫고 나가려 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 뚫고 나가려고만 했나? 점심 후 영우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정수야, 요즘 표정이 많이 좋아졌네. 그래? 응, 뭔가 편해 보여. 정수는 최근 읽고 있는 책 얘기를 합니다. 영어야, 노자라는 사람이 무의자연이라는 말을 했대. 무의자연?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한다는 뜻이야. 그게 가능해? 나도 처음에는 이해 안 됐는데 요즘 조금 알 것 같아. 정수는 최근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우미가 회사에서 잘렸을 때
나는 아무 조언도 안 했어. 그냥 곁에 있어 줬지. 그래서 애가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더라고. 나는 그냥 응원만 했어. 영호는 놀랍니다. 진짜 우리가 나설 필요 없었던 거야? 필요 없다기보다는 나서는 방식이 달라야 하는 것 같아. 정수는 자신의 깨달음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물 같아야 하는 것 같아. 필요할 때 흘러가고 필요 없을 때는 가만히 있고. 그날 저녁 우진이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지내지. 너는 어때? 회사 일이 여전히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조금씩 해결되는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정수는 뭐가 복잡해? 내가 조언해 줄까? 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래,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네, 고마워요. 그리고 우진아. 네.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 말에 우진이는 깜짝 놀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연한 얘기야. 전화를 끊고 정수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조언하지 않고도 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손자 민준이가 놀러와서 대학생활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저 요즘 컴퓨터 동아리에서 프로젝트 하고 있어요. 그래? 재미있어? 네, 정말 재미있어요. 그런데 좀 어려워서. 예전 같았으면 정수는 어려우면 그만둬라.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질문을 합니다. 뭐가 가장 어려워? 프로그래밍 언어가 복잡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온라인 강의도 들어보려고 해요. 좋은 방법이네. 할아버지가 도울 일 있어? 민준이는 잠시 생각합니다. 할아버지가 응원해 주시면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래, 민준이 꼭 성공할 거야. 이런 대화 후 민준이는 말합니다. 할아버지, 요즘 달라지신 것 같아요. 어떻게?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뭘 하든 걱정하셨는데. 걱정 안 하는 게 아니야. 너를 믿는 거지. 이 대화에서 정수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타인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자신이 변화의 모델이 되라. 정수는 가족들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변했습니다. 그 결과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 편해졌습니다. 그날 밤 순이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많이 변했지? 정말 많이 변했어. 어떻게? 예전에는 항상 뭔가 해야 한다고 조급해했는데 이제는 여유가 있어 보여. 정수는 자신의 변화를 실감합니다. 노자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 뭔데?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구나. 순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그리고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 많은 걸 얻게 돼. 그게 뭐? 평화로운 마음, 편안한 관계, 그리고 진짜 필요할 때 받는 감사함. 정수는 이 말을 깊이 새깁니다. 철학자 랄프 waldo 에머슨은 말했습니다. 평화는 승리보다 더 아름답다. 정수는 이제 그 의미를 압니다. 가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감정의 온도계가 안정적으로 상승합니다. 내적 평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정수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우진이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지금 시간 있으세요? 응, 왜?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요. 정수는 놀랍니다. 아들이 먼저 상의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생겼는데 해외 발령이에요. 해외라고? 네, 베트남 호치민이요. 3년 계약이에요. 정수는 즉각적인 반응을 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해외는 위험하다. 가족과 떨어져 살면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것입니다. 대신 질문을 합니다. 내 생각은 어때?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가족들이 걱정돼서요. 어떤 게 걱정돼? 민준이는 대학생이고 아내도 직장이 있고 함께 가기에는 부담이 크고. 정수는 아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 의견을 듣고 싶어요.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아들이 진짜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진아, 이런 기회가 자주 있는 거야? 아니요, 거의 없어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솔직히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럼 도전해보면 되잖아. 우진이는 놀랍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지지할 줄 몰랐습니다. 정말요? 가족 걱정은 안 하세요? 걱정은 하지. 하지만 내가 원하는 일이라면 지지해야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미가 집에 왔습니다. 표정이 밝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새로운 회사에 취업됐어요. 정수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덕분인 것 같아요. 내가 뭘 했는데? 그때 회사에서 잘렸을 때 아버지가 조언하지 않고 그냥 곁에 있어 주셨잖아요. 정수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알게 됐어요. 우미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예전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셨으면 저는 또 남의 의견에 따라 결정했을 거예요. 이 말에 정수는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제가 원하는 회사, 제가 잘할 수 있는 일로 취업했어요. 대단하다, 우미야.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저를 믿고 기다려주셔서. 가장 놀라운 변화는 손자 민준이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프로젝트 성공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그래서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 내가 뭘 했는데? 할아버지께서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믿어줬다는 게 뭐야? 예전에는 제가 뭘 하든 그것보다는 이게 낫다. 너무 어렵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는 잘할 거야, 응원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민준이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었어요. 실패해도 할아버지가 믿어주신다는 생각에. 이 말에 정수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알겠어요. 뭘? 진짜 사랑은 내가 원하는 걸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주시는 거구나. 22살 손자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정수에게는 가장 큰 깨달음을 줍니다. 그날 밤 정수는 순이에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민준이가 한 말 들었어? 들었어. 정말 대단한 말이더라. 내가 70년을 살아서 깨달은 걸 22살짜리가 한마디로 정리해 주네. 순이는 웃으며 말합니다. 그게 내려놓기의 힘이야. 우리가 내려놓으니까 애들이 성장할 공간이 생긴 거지. 정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여보, 나는 언제 이렇게 변한 거야? 조금씩 변한 거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한 달 후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우진이의 해외 발령을 앞두고 가족들이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정수가 가족회의를 주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아버지, 베트남 가기 전에 가족 사진 좀 찍어요. 우진이가 먼저 제안합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사진을 찍으며 정수는 느낍니다. 가족들의 표정이 예전보다 편안하다는 것을. 아버지, 베트남에서 자주 연락드릴까요? 응, 몸 조심하고. 그리고 혹시 조언이 필요하면 말씀드려도 돼요? 이 말에 정수는 놀랍니다. 아들이 먼저 조언을 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아버지, 저도요. 우미가 끼어듭니다. 요즘 새 회사에서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은데 가끔 상의해도 될까요? 얼마든지. 민준이도 말합니다. 할아버지, 저 졸업하면 취업 준비할 때 조언 구할게요. 이 순간 정수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 가족들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 것. 하지만 강요가 아닌 자발적으로.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자아실현의 단계에서 타인의 성장을 돕는 기쁨을 말했습니다. 정수는 이제 그 기쁨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가족들의 성장을 돕는 것. 집에 돌아와 정수는 혼자 생각해 봅니다. 내가 변한 게 뭘까? 첫째, 먼저 나서지 않게 되었다.
가족들이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둘째, 조언보다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 어떻게 생각해? 뭐가 필요해? 셋째, 결과를 통제하려 하지 않게 되었다. 가족들의 선택을 존중한다. 넷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실패도 성장의 과정이라고 본다. 이런 변화들이 모여서 내려놓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가족들이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진솔하게 대화하고 더 자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정수는 깨닫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라는 걸. 감정의 온도계가 최고점에 달합니다. 진정한 만족과 평화의 순간입니다. 정수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입니다. 이제는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멀리서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대학 수업을 마치고 할아버지를 찾아온 것입니다. 수업 끝났어? 네, 할아버지 뭐 하세요? 그냥 책 보고 있어. 민준이는 할아버지 옆에 앉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네, 뭔가 평온해 보여요. 정수는 미소를 짓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네, 뭐요? 너는 할아버지가 언제 가장 멋있어 보여? 민준이는 잠시 생각합니다. 요즘이요. 왜? 예전에는 할아버지가 항상 뭔가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았는데 요즘에는 여유로우세요. 그래? 네, 그리고 저희 말을 잘 들어주세요. 예전에는 할아버지 생각만 말씀하셨는데 이 말에 정수는 자신의 변화를 실감합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 뭐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를 더 쌓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걸 내려놓는 거구나. 민준이는 진지하게 듣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게 뭐예요? 통제하려는 마음, 내 방식이 옳다는 고집, 너희들이 실패할까봐 하는 걱정. 이런 것들. 그럼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오히려 더 많이 해. 하지만 방식이 달라진 거지. 정수는 민준이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나눕니다. 예전에는 내가 앞서서 길을 만들어 주려고 했어. 하지만 지금은 너희가 스스로 길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지.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맞아, 훨씬 어려워하지만 그게 진짜 사랑이야. 그날 저녁 베트남에 있는 우진이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네, 적응이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요. 다행이다. 아버지, 그때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당연한 일이지.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정말 좋은 경험이 되고 있어요. 우미에게서도 연락이 옵니다. 아버지, 저 오늘 팀장한테 칭찬받았어요. 정말? 뭘 잘했는데? 제가 제안한 프로젝트가 채택됐어요. 대단하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이런 전화들을 받으며 정수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가족들의 성공과 행복, 그리고 자신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하지만 그 방법이 달라진 것입니다. 강요가 아닌 지지, 통제가 아닌 신뢰, 걱정이 아닌 격려. 정수가 순이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일상. 여보, 요즘 정말 편해 보여.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뭐가 가장 달라진 것 같아? 마음이 가벼워졌어.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예전에는 항상 뭔가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겠어. 노년의 가장 큰 지혜는 내려놓을 줄 아는 것입니다. 통제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자신의 방식만이 옳다는 고집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실패할까봐 하는 걱정을 내려놓는 것. 내려놓는다고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순수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내려놓는다고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필요한 순간에 더 큰 힘이 되는 것이죠. 내려놓는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방식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노자가 말했듯이 비워야 채워지고 내려놓아야 올라간다. 정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 모두의 내려놓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려놓을 게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